시간 잘 보내셨나요? 천재고 변호사 증권고시 패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보면서요, 정말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너무 투자를 잘하신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세 끊이지 않고 나왔지만 장은 720을 지지받으면서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의 그 기로에 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참 중요한 날입니다. 8월 장세도 끝났고요. 8월에 월봉이 완성되는 날이고, 또 8월 마지막 주에 주봉이 완성되는 날이고, 자, 오늘 또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하나 잡아낼 수 있는지 저희 시간에 다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너무너무 이분 좋아하세요. 네, 고 변호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은요. 네. 놀랍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경화호TV 금요일 오전 방송에 나오셔서 네. 시장 상당히 강하다. 거기다 이제 종목도 몇 개 대형주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종목도 너무나 강하게 마감을 했거든요. 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역시 그 생방송으로 하는 게 좀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녹화할 때보다도. 예. 지난주 오전에 방송하고 이제 오후에 지난주에 그 생방송 2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강의도 할 때. 예. 그때 금요일이 꼭지다는 말을 제가 단정적으로 했었죠. 네. 그때 역시 정확하게 꼭지였죠.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어제 제가 저녁에 제 사이트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제는 위로 좀 매수를 하자. 그래서 어제 이제 저점이 확인됐다는 식으로 제가 이제 글을 올렸고, 네. 저도 이제 어제부터 위로 지금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역시 장은 그 예측대로 간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여기서 일단 네.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고 변호사께서 방송을 하시면서 사이트 얘기를 하시니까 사이트 주소가 뭐냐, 정말 저희 게시판에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www.gaidle 개미들.com입니다. 네, 지금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이 주소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또 어떤 시황을 올리실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은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게시판에 네. 사이트에 대한 문의가 너무 많거든요. 또 어제 제가 잠깐 들어가 봤는데 네. 밤에 시황을 쓰셨어요. 네네. 네, 오늘의 상승을 예측을 하셨는데 예. 요즘 참 신나시겠어요? 사실 어떤 분석가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네. 고점 그 상승 분위기에서 하락을 말한다는 게 제일 어렵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정을 4일간 받았는데 위로 간다는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올라갈 때는 올라간다는 말 하기는 누구나 쉬워요. 예. 내려갈 때는 내려갈 거라는 이야기 하기 쉬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갈 때 지난주 금요일 날 꺾인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내려갈 때 이제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무슨 신이 내려서 그러느냐 그런 게 아니고요. 예. 문자 그대로 제가 1권, 2권, 그리고 아마 3권에서 약간 이제 설명이 부충이 됩니다만은 나름대로 파도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전문가들이 맞히기 어려운 그 변곡점을 예. 정확하게 짚어주신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 제가 글을 올렸는데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 예.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걸 보시면 앞으로 이제 혼자 판단하시더라도 예측이 가능하시잖아요. 네. 제가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네. 지금 보시는 게 종합주가 일봉 차트고요. 이게 빨간 선이 21선, 핑크 선이 제가 좋아하는 11선, 네. 그리고 까만 게 지금 5일선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진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지금 장이 좀 빠졌죠. 네. 쭉 빠졌습니다. 근데 그저께 이제 21선에서 양봉이 나왔죠. 예. 이 양봉은 뭐 당연한 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21선 가까이 갔기 때문에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올라간 걸 보면 자, 양봉 2개다 음봉 2개 나오고 양봉 하나 나오고 음봉이 하나 큰 게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좀 비중은 아래쪽으로 쏠렸죠. 예. 근데 이제 양봉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양봉 다음에 음봉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양봉이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양봉이 이렇게 나왔는데 굉장히 그 상승폭이 미미했습니다. 0.89 정도밖에 종합이 안 올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봉을 보시게 되면 딱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한 가지는 아래 거래량을 보십시오.
거래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네, 전일 거래량에 예, 비해서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예, 그러니까 거래가 그 전날은 줄고 늘면서 양봉이 나왔다 하는 이야기는 네. 이건 그 매물이 이제 완전히 다 잡아줬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외국인들은 계속 팔아댔지만 이 저점에 개미 매수세가 엄청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도 오늘 좀 마음을 바꾼 것 같죠. 예. 그래서 이 거래량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꼭지에서도 대량 거래가 터지는 것처럼 바닥에서 올라갈 때 이 거래가 나와야지만이 이 발동이 걸리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일봉을 보시면 약한 그 지수 움직임은 21선 닿았다 올라갑니다. 네. 21선을 닿게 되면 누구나 매수를 하고 싶어 하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닿지 않고 떴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상승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가지고 21선 오기 전에 이미 사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기다리질 못하는 거군요. 예, 못 견디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중간에서도 그 11선 지지대 받고 올라가는 이유가 전부 마음이 급하기 때문이고, 네. 마음이 급하다는 이야기는 그 상승 추세를 사람들이 전부 마인드를 그쪽으로 갖는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일봉이고요. 그 다음에 30분봉을 보시면, 네. 역시 그 제가 맨날 말씀드린 그 신호가 또 나타났죠. 저도 저걸 봤습니다. 30분봉은 약간 밀집해서 보여드려야지 그 맛이 나죠. 네. 역시 이제 색깔은 똑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스토캐스틱 166, 이게 그 유명한 30분봉의 기준 스토캐스틱이죠.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자, 원바닥, 투바닥인데, 네. 눈으로 보면 뭐 비슷하고 약간 낮아진 것처럼도 보이죠. 네. 그렇지만, 어제 오후에 보면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533도 보면 확실한 쌍바닥을 줬죠. 네. 그래서 어제 오후가 매수 타이밍이었죠. 네. 스토캐스틱이 1, 2, 3 바닥이기 때문에 오늘은 반등할 거다. 그리고 아까 일봉 말씀드린 것과 결부시켜 보면은 예. 어제 오후에는 매수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눌렸잖아요. 네. 눌린 것은 굉장히 건강한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 분할 매수하실 분들은 아침에 조금 더 사시면 됐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장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중간에 지지부진한 구간이 있었거든요. 네. 이때 이제 또 밑으로 혹시 빠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자 이게 지난번에 그 매물이 있던 자리가 730포인트입니다. 네. 730포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그 앞으로 며칠간의 향방을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때요? 730포인트 부근에서 엄청난 그 장대 양봉으로 때리고 뚫어버렸죠. 그렇죠. 예. 그리고 735, 이 매물대도 지금 뚫고 이제 머리를 들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상승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밀집해서 한번 보십시오. 밀집해서 한번 보시면은 밀집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그 최근에 긴 파동들이 보이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이 매물대, 이 꼭지가 지난번에 그 하락 돌파하게 발생한 걸 못 이기고 760 밑에서 꺾인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이게 750 남짓에서 760 한 5 사이. 네. 이게 다음 주에 어떻게 때리느냐가 그 다음에 이제 한 달간의 그걸 결정을 하죠. 아, 다음 주에 750에서 760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뭐 750까지는 뭐 큰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네. 뭐 월요일 아침이더라도 다시 또 상승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750, 760 부근에서 그 일봉에서 어떤 모습을 나타내느냐. 네. 그러니까 여기죠. 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일봉 파동이 고점이 여기기 때문에 자 저점에서 외바닥에서 올라가서 고점이 생기고 네. 저점이 높아졌죠. 봉파동이. 네. 그리고 이 고점을 벗기게 되면 저점 고점이 상승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상당히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 흥분한 이유가 어젯밤에 사실 약간 제가 흥분한 이유가 네. 자세히 보시면 어때요? 5일선이 지금 21선이 안 닿고 위로 돌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딱 상향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렇죠. 예. 이 모습은 제가 책에서도 쓴 굉장히 강한 그런 추세를 예견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상승 N자형의 초기 모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아주 지금 강하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확률상으로는 이번에는 760을 뚫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래량이 네. 어제 상당히 낮다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네. 거래량 부분에서 조금은 전문가나 투자자분들이 좀 의아해하는 중에 하나가 하이닉스 거래량이거든요. 예. 예, 어제 또 하이닉스가 좀 장중에 예. 좀 화제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거래량이 몰려가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예. 얘기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제가 보세요? 지난 얼마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 거래량도 실체는 실체다. 그것도 거래량입니다. 네. 하이닉스 거래량도 분명히 거래량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그 차트를 볼 때 예. 하이닉스 거래량을 포함시켜서 봅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예. 지난번에 그 반등하기 전에도 하이닉스 네. 때문에 거래가 엄청 쌓였었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어떤 중기적인 관점에서 중기적 바닥에 가면 네. 역시 중기적 그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뭉텅이 거래가 또 나와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하이닉스 거래가 그 모양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예. 그래서 660에서 반등할 것이라는 게 상당히 제가 확실하게는 뭐 제 시황은 안 썼죠. 왜냐하면 약간 조심스럽게 쓰지만 네. 속으로는 제가 이번 바닥은 중기적인 바닥이다 해서 확신을 가졌던 거죠. 예. 자, 그리고 또 앞서서도 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네. 오늘이 참 중요해요. 고 변호사께서 7월달, 8월 네. 시작할 때 말씀하실 때 7월달까지는 음봉이 나와도 네. 8월달에 양봉이 나오고 네. 그 후에 점차적으로 음봉보다 양봉 개수가 많아지면 네.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그 양봉이 나왔거든요. 예, 이게 드디어 몇 달 양봉이 만이에요. 예견이 됐죠. 예. 제가 아마 7월 말에 8월은 양봉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을 겁니다. 네, 지금 예. 기억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죠. 오늘 또 주의 깊게 봤잖아요. 사실은 이제 9월이 저는 굉장히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은 이 월봉 차트를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네. 9월이 우리 종합주가 지수가 1000을 돌파하느냐 아니면은 연말까지 지지부진하느냐가 정해지는 네. 게 거의 9월에서 네. 한 3분의 1 이상은 정해진다고 보거든요. 아, 굉장히 두근거리네요. 종합주가 지수 네.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죠. 예. 이게 이제 월봉 차트인데요. 지난번에 하락할 때는 이 12평선에서 반등하려다가 네. 정확하게 5위평선 내려왔죠. 그렇죠. 그다음 22평선 닫고 지금 정확히 또 올라가는데요. 네. 지금 오늘 때리고 지금 물러난 이 자리가 뭐냐면 5위평선과 12평선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9월 달에 상승을 하게 되면 네. 이게 5위평과 12평이 이제 정배로 풀리죠. 그렇죠. 만났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풀리는, 그러니까 상승으로. 5가 다시 위로 돌아야 되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역배열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9월 달에 양봉이냐 음봉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9월 달에 잘 버텨주게 되면 네. 월봉의 5위평선이 위로 도는 겁니다. 네. 이건 참 대한민국의 아마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죠.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그렇죠. 두근거리네요. 그래서 예. 9월 달은 사실은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달이고 네. 9월 달이 앞으로 연말까지 장세를 크게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네. 좀 관심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9월 달에 월봉상 네. 5위평과 11평을 좀 뚫고 예. 양봉으로 좀 전환이 돼서 5위평이 예. 도는지를 그렇습니다. 좀 봐야겠네요. 네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까지 쭉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해봤는데 사실은 용기가 없는 게 네. 가장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보면 네. 공부하신 대로 제가 이제 저희한테 이제 알려주신 대로 차트를 네. 보면 이때 상승이 가능할 것 같다 싶지만 네. 용기가 없어서 실천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맨날 안타깝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제 사이트에 분명히 알려드리는데 네. 사실 시황 올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득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시죠. 틀리면 욕을 먹고 네. 맞춰가지고 고맙다는 인사는 상대적으로 적죠. 예. 그러니까 잘하시면 이제 자기가 잘하시는 거고 못하시면 고 변호사가 망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텐데 예. 그래서 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황을 올릴 때도 나름대로 굉장히 신중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매매하는 방향은 시황에 나와 있지만 네. 100% 단정적으로 말씀 안 드리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거 80% 예.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근데 와우TV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네. 보실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같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저희가 공부를 또 시작을 해야겠죠. 네, 오늘은 285쪽 매도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매도법이요. 예. 예. 매도법도 중요하죠. 그렇죠. 사실 제가 옛날에 개미 시절에 매도법은 기가 막히게 알았었어요.
네. 왜냐하면 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예. 종합주가 지수가 폭락하게 되면 그냥 네. 던지면은 그게 꼭지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매도법은 참 쉬웠는데 네. 가장 중요한 원칙, 제 책의 일관된 주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감정을 버리고 차트에 따라라. 감 빼는데 3년 걸리기 때문에 아마 책을 서너 번 읽으신 빼는데요? 분도 많으신데 감정 빼는데요. 감이요. 예. 감으로 예. 판단하는 그걸 예. 빼는 거예요. 예. 감으로 어디 갈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가 이게 사람을 죽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감정을 버리고 차트에 매도 신호가 나타나면 따르시라 하는 거죠. 네. 여기 제가 좀 여러 가지를 썼습니다. 감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시장 분위기를 따라가는 거고 네. 시장 분위기는 항상 늦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도 가령 반등장이 나오게 되면 오늘 아침에는 뭐 시장이 반등한다는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죠. 맞아요. 왜냐하면 예. 1포인트 이상 안 올랐잖아요. 네. 그저께 대비 어제가.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같은 신문에는 안 나오죠. 근데 아마 다음 주 화요일 정도, 수요일 정도 되면 네. 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뜬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네. 그러면 꼭지에 가까웠다는 이야기를 또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예. 그래서 항상 감으로 판단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차트에 나타나는 그 객관적인 신호를 따라서 매매하는 게 매도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그 무장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경제신문은 항상 그날 끝나고 집에 가서 봐요. 아침 신문을. 네. 그래서 중요한 기사만 보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잔기사에 현혹이 돼가지고 차트 네. 보는 눈이 흐려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바쁠 때는 뭐 이렇게 열심히 신문을 아침부터 보지 마시고 예. 신문 보고 크게 돈 벌었다는 사람은 제가 아직 못 만났어요. 예. 저부터 옛날에 많이 깨졌습니다. 일단은 뭐 매도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네.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신 분들한테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진짜 감정을 버리는 것. 네. 이럴 것이다. 이것만 버리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예. 감정 버리는 게 참 안 됐어요. 근데 예. 저는 상당히 좀 다행스러운 게 예.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책을 쓰면서도 네. 제 스스로 제 책의 원칙을 안 지킨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네. 왜냐면은 뭐 신문이라든가 다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떠들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거든요. 네. 나중에 이제 깨지고 나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왜 책을 쓰는 사람이 책대로 예. 매매를 안 하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저로서는 완전 100% 무장이 돼가지고 네. 강의하는 도중에는 이제 완전히 마인드가 그 파동의 그 차트 마인드가 돼가지고 네. 그대로 실제로 매매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오후 같은 때도 위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신문 보면 아직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손절매와 멈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손절매와 멈춤. 네. 손절매는 그 물타기하고는 완전히 반대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손절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단 끊어야 된다는 거죠. 끊어야 된다. 예. 보유 물량을 줄이든지 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고 물 탄다는 것은 싸다고 더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점 가까이 갔을 때는 물타기가 맞죠. 네. 그건 뭐 어차피 추가 매수를 할 타이밍이고 네. 이번에 가령 꼭지에서 안주 금연을 못 파신 분들은 어제 오늘 이를테면 물타기를 하시면은 괜찮은 시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물타기는 언제 하시냐면은 그 대세 상승이 계속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는 괜찮아요. 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계속 파동을 치면서 이제 꺾이고 올라가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물타기보다는 그 추세 따라 가지고 꺾이면 던지고 다시 뒤집어지면 상승으로 올라가면 사는 게 이제 그 정확한 투자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고점에 매수를 해서 하락을 해서 손실을 보는 입장에서는 네. 더 내려가면 사서 올랐을 때 팔아야겠다는 생각보다 예. 일단은 껐다 싶으면은 손절매를 하는 게 네. 오히려 낫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인 것 같은데 예. 근데 손절매의 원칙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고 변호사께서는 이 손절매 원칙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손절매는 제가 이제 두 가지가 많이 사용되는 그 기법이다 이렇게 제가 책에다 소개를 했습니다. 네. 한 가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일정한 비율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산 가격에서 몇 %가 빠지면 무조건 파는 거예요. 네. 예, 기관들은 이제 그 로스컷이라 그래서 그 손절매 비율을 어떤 그 규정 같은 게 있죠. 예. 그래서 오히려 장이 빠지다가 나중에 그 급락하는 이유가 그 로스컷 물량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 손절매 비율을
어떤 분들은 뭐 5%, 어떤 분들은 10%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고요. 기관들은 뭐 한 15% 정도, 20% 이렇게 이제 정해놓는 수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 선절매 비율은 이제 장점은 그거죠. 어떤 감정이 개입 안 되고 아무리 더 다시 치고 갈 것 같지만 일단 비율이 떨어지면 일단 팔고 나서 그 다음에 보자 하는 게 이제 그 비율 매매인데요. 네. 그 비율 매매는 가령 그 옵션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네. 특히 그 옵션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옵션은 일테면 5%가 빠졌을 때 그 다음에 더 갈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하다가 반토막이 나는 게 맞아요. 장중에 많이 나오죠. 아주 순식간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옵션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정해놓고 감정을 죽이면서 예. 매매하는 게 오히려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은 그 손절매 비율을 또 두 가지 또 종류가 있죠. 한 가지는 자기가 산 가격에서 적용하는 게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고점 대비 적용하는 게 있어요. 아, 예. 근데 고점 대비가 사실은 실전에서 유용합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거죠. 네. 자, 가령 KT를 우리가 예를 들게 되면 네. KT가 이제 신나게 올라가죠. 예. 신나게 올라가는데 언제 이게 고점을 칠 것이냐. 올라가가지고 5% 이상 안 빠진 날은 아직은 고점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하락으로 가려면 하여간 5%는 그날 아침에서 시작해서 하여간 빠지겠죠. 네. 고점 대비.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정말 고수들이 고점 대비 비율을 적용하세요. 그래서 고수들은 그날 아침에 이제 시작해가 쭉 장이 올라가다가 네. 밀리잖아요. 네. 밀렸을 때 그날의 최고점에서 밀린 비율이 네. 5% 이내면 무조건 손절매다. 아. 그러니까 그 지수라든가 주가가 예. 다시 가면 고점에서 5% 이상 빠질 수가 없다 이거죠. 예.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계속 고점 대비 5% 이상 안 밀리는 날은 계속 킵이고 네. 어느 날 올라가서 5% 이상 빠진 날은 던진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저점에서 매수를 잘 해야지 고점 대비 5% 손절매가 가능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괜히 고점에서 이 매수하셨다가 예. 그 5% 고점 기다리시다가 그렇죠. 손실 볼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샀는데 올라가다가 오늘 고점에서 5%가 밀렸다 하게 되면 그날이 꼭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 손절매 비율도 오히려 매수 가격보다는 그 고점 대비 그 비율 적용하는 게 더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그 손절매 비율을 제가 제시하는 비율은 5%거든요. 네. 그래서 5%라는 걸 제가 제시를 했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손절매 비율보다도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그 추세가 깨질 때 손절매 하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손절매 비율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주 심플한 거잖아요. 간단한 거. 그러니까 어떤 파동도 볼 줄 모르는 분이 적용하는 게 손절매 비율이에요. 네. 그분은 고점은 금방 쉽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신문에도 나오고 차트에도 나오죠. 예. 그래서 아주 파동이라든가 차트를 볼 줄 모르는 분이 적용하는 게 손절매 비율이고요. 네. 정말 우리가 파동을 공부했다고 하게 되면 그 파동의 추세가 어긋날 때 하락으로 전환될 때 그때 던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권하는 것은 그 추세가 깨지는 걸 보고 던지시는 게 옳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파동에서 추세라 함은 네. 강한 상승, 약한 조정, 강한 상승, 약한 조정인데 예. 강한 상승, 약한 조정이 아니라 네. 강한 상승, 강한 하락, 그렇습니다. 약한 상승 이렇게 파동이 변화가 있었을 때 네, 손절매를 네.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네. 예. 예, 그러니까 파동을 이제 장단 파동 분석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우리가 가령 5위평과 22평 간의 관계를 봐서 쌍바닥 상향 이게 방향차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봤잖아요. 네. 그래서 가령 KT를 보시면 이번에 어떤 지수의 흐름을 충분히 예측하실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예, KT도 참 고변호사께서 요번 상승의 대장주라고 말씀해 예, 주셔서 좀 역시 많이 올랐어요. 어제부터 다시 대장주인 게 증명이 또 됐죠. 예, 어제 또 상승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어제 아침에 그걸 보고 예. 지수가 위로 간다고 하는 강한 확신을 또 가진 거죠. 예.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스토캐스틱과 일봉의 분석법 네. 더하기 선도주의 추세. KT의 차트를 한번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KT의 우선 일봉 차트부터 한번 간단히 보고요. KT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하게 오르고 그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옆으로 이렇게 머리를 드는 모습이 강하다고 그랬죠. 네. 그러던 역시 이번에도 가장 선두에 섰습니다. 네. 5일선까지 돌리고 위로 올라가 버렸죠. 예, 먼저 상승을 해버렸네요. 종합주가지수보다도 먼저 움직이는 게 역시 선두주입니다. 네. 근데 이제 KT를 보시면 이게 30분봉을 가량 보시죠. 네. 그러면 어제 아침에 약간 좀 위험했었죠. 네. 왜냐하면 어제 아침에 빠지게 된 옆으로 횡보 기간이 이 박스권 이 지점, 그러니까 네. KT가 5350원을 밑으로 빠지게 되면 이건 굉장히 큰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죠, 어제 아침에. 네. 예, 근데 이게 아침 모습인데 돌려놨습니다. 예. 이 장대 양봉으로 돌려놨어요. 네. 그것도 이 박스권이라고 하는 게 박스권 탈출할 때는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굉장히 강한 장대형으로 뚫었어요, 아침에. 그러면서 30년은 쌍바닥이 나고 그것도 22평 위에서 쌍바닥이 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장 후반까지 안 무너졌잖아요. 네. 그리고 아침에는 어때요? 오늘 아침에는 KT가 역시 또 관건인데 이 전 매물대, 지난 금요일에 그 매물대를 역시 장대 양봉으로 또 박스권 일종의 그걸 강하게 때리면서 뚫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KT가 안 무너지는 한은 종합주가지수는 위로 간다는 생각을 하셨어야 되고요. 네. 그 실제로 장중에 매매하실 때는 그 삼성전자보다는 최근에 한 달 동안은 KT의 분봉을 관찰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정석 투자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그냥 단편적으로 그 삼전자만이 대장주다, 지수 선도주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삼성전자 한번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게 과연 선도주인가를 보시면 아니라는 생각이 금방 드실 거예요. 예.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를 지금 보여드릴 거거든요. 네.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를 보면 약합니다. 자, 여기서 올라갈 때는 강한 것처럼 보였죠. 그렇지만 어때요? 약한 종목은 21선에 닿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종합주가지수도 21선에 안 닿고 올라가는 판국이고, 네. KT 같으면 11선 근처에서 반등을 해버렸죠. 네. 근데 삼성전자는 21선까지 닿고서 지금 반등해야 됩니다. 네. 이 모습은 지수보다도 약하다. 지수보다 약한 종목이 선도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수 변화를 관찰하실 그 선도주는 네. 항상 지수보다도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을 골라서 이렇게 중에 관찰하시는 게 의미가 있고요. 네. 지수보다 더 약한 대형주를 가지고서 어떤 척도라고 생각하고 보고 계시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최근 한 달 동안은 삼성전자 차트는 아예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네. 삼성전자가 대장주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이 선도주라는 게 계속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그렇습니다. 좀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선도주는 한마디로 그거거든요. 장의 추세가 변화할 때 네.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 선도주. 네. 문자 그대로 선도주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660에서 치고 올라갈 때 역시 KT가 가장 강했다 하는 이야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매도 원칙을 또 한번 말씀드리면은 매도 후에 급하게 매수하지 말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개미분들은 급해요. 데이 트레이딩 하다 보면 네. 팔고 나서 30분밖에 안 됐는데 또 사고 싶어져요. 예. 조금만 오르면. 조금만 오르면. 예. 근데 되게 뒤풀이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한번 제가 실판에다가 간단히 네. 한번 그려드리고 싶은데요. 예. 우리가 좀 그 마음을 느긋하게 좀 가지고 매매를 네. 하셔야지 됩니다.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두 가지 그 파동의 모습이 있습니다. 네. 항상 고점을 치고 내려갈 때는 짧은 반등이 나오죠. 네. 그 반등이 그 쌍봉을 만들려고 하는 반등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 쌍봉을 만들려고 하는 차트는 뭐냐면은 네. 자 여기서 내려왔는데 예. 여기서 또 올라갈 줄 알고 이거 지금 굉장히 강한 하락이에요. 네. 강한 하락.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만한 조정이면 또 갈 수도 있겠지만 강한 하락이고 이게 약한 반등인데 네. 이것은 뭐냐면은 개미들이 물타는 물량 때문에 나온다 그랬죠. 네. 세력이 사면 이렇게 올라가지 약하게 올라가지가 않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 개미들의 이심전심 물타기 물량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단타를 노리지 마세요. 이건 문자로 노라고 써놓으셔야 되거든요. 네. No. 안 이건 돼. 먹을 게 예. 없어요. 반등이. 네. 예.
이런 반등을 못 노리고 쳐다보고 계시다가 강한 하락 다음에 이 짧은 반등을 노려서 수익을 내려고 하면 굉장히 그건 고수도 그거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짧은 반등을 주고 꺾인 다음에 또 며칠 더 가고 특히 일본 같은 것도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번에 꺾일 때는 그 5일간 내려갔습니다. 삼성전자 우량주잖아요. 네. KT는 이틀 가고 나서 멈추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KT같이 선도주도 이틀간 하락한 다음에 사는 게 재미있어 타이밍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꺾이고 나서 장중에 30분 만에 또 산다든가 그 다음날 아침에 타고 싶어진다든가 네.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종목에 대한 어떤 네.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큰 걸 노리셔야 되는 거예요. 큰 네. 걸. 예, 그러니까 아무리 장이 강해도 예. 조정을 받게 되면 보통 3일 조정은 하는 거예요. 강한 종목도. 그렇죠. 예. 약한 종목은 5일 조정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며칠 쉰다는 생각을 하셔야지만이 정말 이 파도 타기를 잘 하실 수가 있는 거지. 네. 5분짜리 파도 타기 해가지고 고점에서 꺾일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급하게 매수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는 자 고점을 치고 내려갈 때 운이 좋은 분들은 그때 수익이 좀 나셨어요. 네. 근데 그 수익을 가지고 많이 빠지는 종목에 또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그 며칠 쉰다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사시려고 하실 때 5분 봉 가지고 다시 재매수하지 마시고 적어도 30분 봉에서 쌍바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0분 봉에서 쌍봉이 났는데 그 아직 그 쌍바닥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이렇게 질리시는 분들은 네. 그 내공이 안 쌓이신 거라 제가 말씀드리죠. 예. 그러니까 정말 사고 싶어도 참으셔야지 돼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시황 글을 옛날에는 독하게 썼었어요. 네. 요즘은 제가 이제 아주 담백한 기술적으로만 탁탁 끊어서 예. 쓰고 뭐 맙니다. 제 감정을 싫지는 않는데 네. 옛날에 제가 좀 시황을 감정을 실어가지고 쓸 때는 네. 아무리 손이 간지러워도 키보드를 치지 마십시오. 아, 전 그런 글도 봤어요. 네. 뭐, 이럴 때는 차라리 다음 장을 위해서 운동이나 예. 하러 가시죠. 네. 뭐, 그런 글도 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실제로 운동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게, 예. 그 컴퓨터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속 앉아있다 보면은 등도 아프고 나중에 눈도 침침해져요. 네. 그러고 나서는 생각도 잘 안 돼요. 멍해가지고.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체력도 보강하시고 또 장기적인 투자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급하게 이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오늘 뭐 100%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결국은 건강하게 원칙을 지켜서 투자하게 되면 이건 뭐 정면이 없는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뭐 시장에서 나이가 몇이니까 그만 투자하십시오. 뭐 이러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없죠. 예. 그러니까 정말 그 확신을 갖게 되면은 네. 작은 돈을 투자하시면서 계속 늘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좀 시간과 건강을 믿고 네.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차트상 매도 신호가 나온 다음에는 매수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쉬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매도하고 나서 싸다고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세상에 싼 종목은 절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절대적인 가격이라는 게 없잖아요, 주식은.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특히 삼성전자가 이번에 반등장에서 좀 약고 특히 지난번 조정할 때 뭐 KT라든가 삼성전기, 삼성 SDI보다도 훨씬 약했어요. 예. 차트를 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 같이 우량주도 회사랑 관계없이 이번에 그냥 약했다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매수 신호가 나타날 때 그리고 매수 신호가 여러 개인 경우는 강한 종목을 선택하십시오 하는 거고요. 네. 제가 어젯밤에 글을 쓰면서 KT 다음에는 삼성 SDI, 그 다음에 삼성 전기. 네. 사실 저도 의아하죠. 왜냐하면 삼성전기, 삼성 SDI는 원래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개미분들이. 예. 그렇지만 오늘 수익을 아마 많이 준 종목입니다. 아침에 사셨으면. 아침에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었죠. 네, 예. 네. 그래서 많은 개미분들이 아주 어렵게만 매매를 하시고 도대체 신문 구석에 있는 조그만 기사를 막 돋보기 가지고 보시면서 정보를 캐시는데 예. 정보는 돈 되는 정보는 거기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개미분들이 좀 고생을 덜 하시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수 흐름을 타고 가게 되면은 네. 좀 쉬운 종목 삼성전기, 삼성 SDI, KT 이런 쉬운 종목에서도 시세가 많이 나고 네. 실제로 최근에 계속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절대 네. 매도 후에 급한 마음에 매수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하면서도 몸소 느끼신 그런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에 그 챕터가 딱 보니까 네. 이 눈이 번쩍 뜨여요. 고점 신호. 네. 고점 신호. 야, 고점 신호만 알면 정말 손실 보시는 분들 없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고점 신호는 좀 쉽죠. 무너질 네. 때 던진다. 그렇죠. 네, 코스닥 보면 무너질 때 그냥 한가로 다 던지느라 바쁘죠. 예.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고점은 쉬운데 네. 제가 책에서 말하는 것은 대천정. 그러니까 대세 천정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대세 천정에서는 최근에 그 대세 천정이 90번 말하고 이제 2000년도 초에 한번 왔었죠. 네. 그때 과연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그 파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그 파동은 여러 가지 파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5일선 파동, 뭐 11선 파동, 21선 파동, 뭐 61선 파동, 121선 파동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세 천정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은 그 21선 파동 같이 큰 파동에서 큰 쌍봉이 나타나는 거죠. 네. 또 이제 큰 쌍봉이 안 나타나고 더 나쁜 모습은 큰 쌍봉이 나타나고 옆으로 가면서 밀리다가 푹 꺼지는 거. 네. 그런 게 실제로 그 나타납니다. 제가 차트는 띄워드리지 않고요. 그 설명만 드리는데 한번 그걸 최근에 그 2000년도 초 예. 그리고 그 IMF 전 이런 차트 모습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저희가 예전에 이제 파동에서 배웠던 네.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러니까 하락했을 때 쌍봉 모양으로 네. 이제 하락을 하던가 아니면 더 나쁜 게 하락 N자형.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좀 장기 파도 이동평균선, 네, 21선이나 뭐 이런 곳에서 날 때 네. 이제 대세 천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예. 제가 이제 그 아까 칠판에 그려드린 그 두 가지 패턴 모습이 있었죠. 예. 아마 잡혀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쌍봉, 네. 쌍봉 패턴과 예. 무너지는 이런 패턴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쌍봉 패턴, 예. 쌍봉 패턴, 무너지는 패턴 이게 기계적으로 무조건 보시는 분들은 이게 꼭 5일선에서만 이렇고 뭐 5일선이 이거면은 무너진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그게 아니거든요. 네. 30분봉에서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고요. 네. 그 다음에 5분봉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 금요일날 KT금을 정확하게 맞춘 이유는 KT의 5분봉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좀 맛이 같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그 중요한 포인트는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 작은 파동에서는 그 작은 모습이 나타나고 큰 파동에서는 큰 모습이 나타난다. 네. 그래서 그 대세 꼭지에 가게 되면 21선과 같이 큰 파동에서 쌍봉이라든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런 그 무너지는 신호가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 고점은 사실 그 파동 모습을 줄여서 이제 말씀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네. 단기 고점도 뭐 중기적인 매도 신호, 뭐 단기적인 매도 신호 여러 개가 있죠. 네. 중기 매도 신호는 뭐냐면은 그 11선이 그 하락 전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5일선은 이제 단기 파동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이제 11선이 하락 전환되게 되면은 이 파동은 안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21선 파동 보게 되면 너무 느리다는 거거든요. 네. 제가 이제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를 우선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은 자, 종합주가지수 이게 일봉 차트입니다. 21선은 계속 하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보면 크게 하락하는 모습 같이 안 보이죠. 이게 빨간 21선이. 그렇지만 11선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11선이 여기서는 자, 여기를 한번 쌍봉, 그다음에 여기서는 무너지는 N자가 나오고 반등하지만 다시 한번 무너지죠. 이거보다도 이게 봉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12평선도 무너지는 이 시점이 결국은 그 다음에 한 달간의 하락 신호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1선이 파동,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조심하게 보셔야 되죠. 5일선 파동만 보셔도 되지만 11선까지 무너졌기 때문에 한 달간 그 파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파동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떤 파동 크기만 다를 뿐이지 모든 파동이 똑같은 원리다 이런 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의 상투 예감. 개별 종목은 이제 상투가 급하게 나오죠. 급하게 나옵니다. 그 종합주가 지수가 상투를 치기 전에도 개별 종목들은 상투를 중간에 많이 치고요. 그리고 아마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에도 그 차트 우량주들이 아마 활기를 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치지는 않겠지만은 그 5일선이 쌍바닥 치는 종목들이 이번 주랑 다음 주에 지금 신나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주말에 좀 시간이 있으시면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주에는
그 5일선 싹 장세라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며칠간 뭐 상한가를 주면서 급등하고 올라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팡 치면서 이제 내려가죠. 근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세력이 물량을 그 처분하는 게 이제 개별 종목의 그 꼭지인데요. 꼭지에서는 결국은 그 개미를 속이지 않으면 이 물량을 받아줄 수가 없죠. 이번에 그 델타 정보통신 사건에서도 보면은 그 세력들이 물량을 너무 많이 매집해가지고 한계에 도달하니까 자금도 떨어지고 시장이 그동안 조정이었잖아요, 며칠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이 달려들지를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델타 그 터진 겁니다, 그게. 그래서 세력들의 고민은 뭐냐면 자기들이 돈 가지고 끌어올린 종목에 대해서는 그 어떤 팔아먹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는 한가가 나오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개미를 속이는 유명한 그러한 것들이 그 어떤 호재 발표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죠. 네. 그래서 호재 발표가 나오게 되면 그 매도 시점이 임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5분봉에서 쌍봉이 나오거나 그 무너지는 N자가 나오면 그 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좀 나쁘네요. 네. 자기네들이 돈 벌려고 이렇게 물량을 많이 모은 후에 네. 그 우리 정말 그 조금이라도 벌어보겠다고 주식시장에 나오신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이렇게 유혹을 해서 매도를 한다는 게 정말 생각해보면 너무 나쁜 것 같아요. 그렇죠. 주식은 역시 장사다. 네. 이게 이제 주식 장사다 하는 게 이제 세력 사전에는 역시 주식은 장사다. 그러니까 그 개미들만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거든요. 다만 세력은 정말 자기들이 사니까는 바닥을 탈출하는 거고 파니까는 꺾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신문 검색을 하실 때 호재 보고 사지 않는 게 좋겠고요. 그 사가지고 차트 우량주 사잖아요. 네. 가령 5일선 쌍바닥이다. 뭐 30분봉도 트리플 바닥이다. 했을 네. 때는 사신 다음에 그 신문 검색을 계속 하세요. 그러다가 호재가 발표되는 날 일단 반은 던지고 네. 그리고 차트가 그 5분봉이나 이런 데서 무너질 때 또 10분봉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10분봉 차트에서 5위평이 쌍바닥 날 때 일단 나머지를 다 던지시면 정확한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가 있죠. 무너지고 나서 다시 가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 297쪽에서 네. 그 막판 불꽃이라고 해놨죠. 막판 예. 불꽃이 어떤 거냐면은 그 고점 저점이 높아지면은 문제가 없는데 저점이 높아진 다음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온다 하게 되면 그게 그 마지막 고점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저점이 낮아진 낮아진 다음에. 후 더 강한 상승. 네, 더 강한 상승. 예. 그러니까 그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저점이 낮아졌으면 하락으로 가야지 이 파동이 제대로 가는 건데 그렇죠. 저고점을 돌파하는 그 높은 파동이 나온다. 이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되면 그 고점이 마지막일 고점인 가능성이 크고요. 그게 이제 예. 전문 용어로는 그 확대형 파동이죠. 네. 제가 이제 그 3에다가는 그런 걸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려요. 네. 확대형 파동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확대형 파동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파동이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약하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특히 그 세 번째 벌어지는 그 확대형 꼭지에서는 대개 마지막 꼭지일 가능성이 크요. 지난번에 그 4월 달에 그 종합주가에서 일봉에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죠. 네. 그때도 세력들이 정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 외국인 뉴스도 있고 그런데 네. 그 저점이 세 번째로 낮아지면서 올라갔는데 세 번째로 높아졌어요. 네. 굉장히 부자연스럽더라고요. 아주 강하게 올라갔었어요. 예. 그래서 뭐 많은 전문가들이 뭐 1000몇백 간다고 했을 그쵸. 때 저는 이건 확대이기 때문에 하락일 가능성이 크다고 아마 저 혼자만 얘기는 했을 겁니다. 예. 아무리 그 다른데 제가 검색을 해봐도 하락 마인드는 저밖에 그 예측을 안 했었는데 네. 실제로 그 맞아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개별 종목에서도 특히 그 저점이 낮아진 다음에 굉장히 강하게 칠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보통 주가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올라갈수록 사실 더 올라가기는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엘리어트도 뭐라 그랬냐면은 초기는 약하게 한번 이렇게 파동을 주죠. 네. 그러니까 그 이번 주 지금 모습이 형성되는 게 강하게 올라간 다음에 약하게 주고 잠깐 하면서 다시 돌죠. 네. 근데 정말 강한 것은 두 번째 파동이다. 왜 그러냐면은 그 개미들이 확신하고 따라가는 게 두 번째 그 상승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약하다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 올라갈 만큼 올라가게 되면 그 추가 상승이라는 게 굉장히 힘이 버겁죠. 네. 그러니까 델타도 이번에 그 자기들이 털 수밖에 없었던 게 더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탈 세력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금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그래서 이제
그 한 단계 올라가고 두 번째 올라가고 세 번째 올라갈 때가 정말 힘든 파동인데 네. 그게 가장 강하다. 네. 그건 마지막 꼭지입니다. 그 장중에 그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한 단계, 두 단계, 세 번째 보면 굉장히 강하게 그 지수가 치죠. 네. 분봉을 치면서 그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예, 봉파동이 쌍봉이 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쳐요. 예. 그러면 우르르 또 쫓아가죠. 그때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예. 쫓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꼭 그게 보면 그 뒤풀이 그러니까 그 막판 불꽃인 경우가 많죠. 예. 그게 이제 세력이 막판에 털려고 그 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동을 볼 때 부자연스러운 파동은 문자 그대로 부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를수록 올라가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더 강하다 하는 것은 그 꼭지에 점점 가까워졌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주식책 같은 거 보시면 촛불은 꺼지기 전에 가장 밝다 이런 이야기를 예. 하죠. 그게 이른바 그 막판 불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쉬운 매도법, 급등주 첫 한가는 일단 던져라. 네. 그리고 그때 못 던지시는 분이 그 다음날 양봉이 나게 되면 고맙다 그러고 마저 던져라. 예. 지난 시간에 그 동신 S&T도 제가 그 보여드렸고, 네. 이 얘기는 저희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아주 그 기회 모시받기를 많이 드렸어요. 예, 그렇죠. 예. 제가 책에다가도 뭐 그 세력주 모나미, 뭐 고제, 삼성 NG 이런 차트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네. 그 이런 그 세력주 중에 특징이 뭐냐면은 네. 그 무너지기 전에 상한가를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예. 작년이라든가 금년인가 그 보면은 그 대우증권도 한번 그 호재 때문에 올랐다가 꺾였는데 예. 그때도 그 막판에 상한가를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네. 그 막판 상한가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정말로 이 급등주들을 쭉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렇게 올라가다가 네, 상한가로 크게 양봉이 나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후에 네. 그 후부터 정신없이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그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죠.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상한가를 막판에 만드는 이유는 네. 그 신문에서 상한가 가야지만이 객장 화재주라고 띄워주죠. 아, 그렇죠. 상한가 종목들 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식이 거래소에 1000개가 넘는데 네. 상한가 안 간 종목이 그동안 아무리 많이 올라도 기사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다른 종목들은 상한가 안 갔는데 자기 종목은 막판에 상한가를 해주면 기자들이 그 관심주라고 화제주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네. 기사거리가 됐잖아요. 상한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개미들을 유인하기 위한 그 불꽃으로서 상한가를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예. 세력이 마지막 그 용돈을 투자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예. 그 용돈이 참 많기도 하네요. 네. 예. 너무 쓰다 이제 델타가 되고요. 그다음에 예. 오일선 매도법. 오일선 네. 매도법은 그 하락세와 상승세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21선이 하향 추세에 있다거나 또는 이제 꺾이려고 하는 시점에서는 5일선이 그 무너질 때마다 열심히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5일선이 쌍바닥이 전까지는 안 잡는 게 사실은 원칙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저희 강의 들으신 분들은 가령 스토캐스틱 30모에 16력이 쓰리바닥이다 하게 되면 단타라도 한번 치고 나오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 그게 아니신 분들은 뭐 다음 주 초 정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 장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상승세에 있을 때는 5일선이 파동이 돌 때마다, 그러니까 5일선 저점이 높아질 때마다 사시게 되면 꼭 그 먹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21선도 상향이고 5일선도 쌍바닥, 쓰리바닥 계속 만들면서 올라갈 때는 네. 그게 그 고점이 쌍봉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 간다고 생각하시면 확률이 맞아요. 그때 저희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이 네. 21선의 방향이 상방하면서 네. 5일선이 이렇게 아래 위로 이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때는 네. 이제 바닥을 찍을 때 매수 관점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한번 그렇습니다. 해주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스토캐스틱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스토캐스틱 네. 해석도 네. 21선 위를 타고 갈 때는 네. 533만 보시는 분들은 533 그 골드가 나면은 매수하고 매수하는 타이밍이지 쌍봉 났다고 던지는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지난 강의 보시면은 이제 유심히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강했을 때는 음봉 하나 가지고 이제 쉽게 안 무너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KT가 외봉에서 무너진 이유는 사실은 그 5일선 외바닥에서 올라갔기 때문이죠. 네. 만약에 이번에 지금 쌍바닥 치고 다시 올라갔을 때는 예. 무너질 때 절대 음봉 하나로 안 무너집니다. 이번에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KT 추세 예. 깨지는 게 충분히 그 신호를 주기 때문에 네. 좀 그 관찰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아, 그것도 저희가 계속 공부 시간에 배운 것 같네요. 쌍바닥으로 올라가는 건 쌍봉으로 무너지고, 네. 외바닥으로 올라가는 건 외봉으로 무너진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상승세에서 5일선 매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 5일선 쌍바닥이 이번에 KT라든가 종합주가지수처럼 21선 아래에서 나왔을 때는 네. 5일선이 꺾일 때 일단 던져주는 게 위험관리죠. 근데 21선 위에서 바닥을 만들고 올라갈 때는 네. 그 5일선이 돌 때 던지더라도 좀 리스크가 좀 적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봉 하나에서 던지는 건 이번 반등장에서는 조금 성급한 그런 매도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쌍봉 매도법은 5일선 매도법을 제가 이제 그 그림을 그려드렸죠. 네. 307쪽에 있는 네 가지 패턴. 네. 이건 그 정말 기억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3권에서도 굉장히 강조해드리는데요. 네. 1선 쌍봉이라고 하는 그 네 가지 패턴 제가 그려드린 거. 네. 이게 5일선에서만 적용된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30분봉에서도 제가 여러 번 그 적용하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파동은 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파동의학이라는 게 있는데 파동의학도 예, 다음 있어요?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 예, 이 파동도 파동 진리예요. 얘기하시면서 뭐 예. 물리학도 나오고요. 예. 지금 의학도 나오고 예. 제가 또 월드컵도 파동으로 얘기를 해봤고 그런 거 보니까 진짜 모든 이 세상 만물이 다 파동으로 분석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예,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진리라는 확신을 하는데 네. 이번 주말에 심심하신 분들은 예. 그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파동의학이라고 하는 걸 한번 쳐보세요. 오. 그러면은 그 어떤 제가 대소파동 분석해드린 그 원리 가지고서 암을 진단하는데 네. 그 확률이 100%랍니다. 100%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이니까 저는 한 80%로 애누리해서 듣죠. 아, 예. 예, 그래서 이 5일선 쌍봉 파동 이런 모습들 제가 일일이 그 예시는 안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310조 21선 쌍봉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것도 결국은 21선 쌍봉이라고 하는 패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아까 그 5일선 쌍봉 같이 그 네 가지 무너지는 패턴을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 모습을 21선에서 무너질 때도 또 적용이 되고 다만 21선이기 때문에 큰 추세가 꺾인다는 것만 생각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조지표 다이버전스, 네. 그건 이제 거래량 다이버전스 같은 걸 보시게 되면, 네. 그 봉은, 가령 5일선이라든가 봉파동은 계속 고점 저점이 높아지는데, 네. 거래량은 계속 쌍봉, 쓰리봉하고 무너지고 있다 했을 때는, 이건 그 장이 굉장히 약하다고 하는 위험신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량 쌍봉에서 장이 안 무너질 때는, 네. 거래량 쌍에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 아마 제가 1권 초기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은 오히려 주가보다 선행할 가능성이 많고요. 네. 이번에 그 어제 거래량 는 게 굉장히 그 바닥 신호였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진짜. 그래서 예. 거래량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스토캐스틱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무너질 때 던질 때 예. 스토캐스틱 특히 30봉에서 16이 3봉일 때, 세 번 네. 무너질 때 그 고점인 경우가 참 많았죠. 네, 그렇죠. 이번에 정말 계속 그 적중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도 그 보여드린 기억이 나죠? 네. 지난 금요일날 그 현장을 다시 한번 보여드려도 되는데요. 네.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지난 금요일날 종합주가지 30분봉에서 이게 이제 그 쌍봉 최고점인데 네. 이때 보시면 스토캐스틱이 원봉, 투봉 이건 비슷했을지 몰라도 이 쓰리봉이 무너졌습니다. 네. 그게 이제 조정의 정확한 꼭지였고요. 네. 그다음 올라갈 때 어제도 이건 비슷했는데 쓰리 바닥으로 올라갔다. 네. 그래서 스토캐스틱의 쓰리봉, 쓰리 바닥은 굉장히 신뢰도가 크다 하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네, 스토캐스틱 다이버전스까지 저희가 이 매도법을 쭉 배워봤습니다. 뭐 뒤에 이격도, 투자심리선, 뭐 쌍봉. 조금 더 어려운 얘기들이 네.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배워야겠네요. 네. 그렇게 하시죠. 예. 자, 오늘도 정말 오늘 아주 중요한 8월의 마지막 날 나오셔서 이 월봉도 한번 쭉 분석해보고 그러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로 조금만 더 용기를 갖고 기술적 분석, 저희가 알려드린 그 분석법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은, 고변호사처럼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참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 그리고 어떤 주가를 예측하고 또 내가 예측한 방향에 확신을 갖는다는 것,
무엇보다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락장에서 상승을 예상하고 상승장에서 하락을 예상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자기만의 어떤 투자 원칙과 투자 전략으로 좀 더 강하게 용기 있게 나간다면은 설사 그것이 잘못됐더라도 스스로 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